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고1 공통국어 2학기 미래엔 3단원의 변화하는 국어의 모습 단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용비어 천가 지문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특징을 꼼꼼하게 학습하게 되실 겁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이고요. 나란 말씀이 둔기게 달라 문자가 서로 사맞디 아니할시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서로 달라서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씩 문법적, 표기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말이라고 표기를 해요. 나라의 말이. 그쵸? 우리 이런 것을 관형격 조사라고 해요. 이러한 조사가 앞말에 붙어서 얘를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애들을 관형격 조사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관형격 조사가 중세국어에서는 시옷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라고 했었을 때 이 나란 말이 바로 주어가 됩니다. 그쵸? 우리 주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를 주격조사라고 해요. 이때는 주격조사가 총 3가지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혹은 모음 이만 쓰이는 경우 혹은 영형태 이렇게 쓰이지 않는 형태 3가지였는데요. 앞말이 말씀처럼 이렇게 미음으로 끝났죠?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이렇게 이가 쓰였습니다. 이렇게 표기에 반영이 된 거고요.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어적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끊어적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중세국어에서는요 끊어적기가 아닌 이어적기로 글자를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읽는 그대로 나란 말씀이 이렇게 적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 아래 점 찍히는 거 있죠? 우리 이런 것은 고전 시가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아래야 라고 해서요. 모음 아 혹은 모음 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라고 하는데요. 둔기기라고 적혔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을 동국 정운식 표기라고 하면서 한자어를요. 중국인들의 발음에 가깝게 표기한 것을 우리는 동국 정운식 표기라고 하고요. 만약에 받침이 없는 글자는요. 이렇게 형식, 소리가 없는 종성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소리가 있는 종성입니다. 중국, 이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보세요. 생종, 원래는 세종이란 말이죠. 받침이 없는 세 아래에 형식, 종성, 이응을 넣은 겁니다. 자, 문자가 서로 사맞디. 자, 이때 당시엔 사맞디라고 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는 팔종성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성 치읓이 아니라 시읒으로 표기되었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전처로, 이러한 까닭으로라는 의미고요.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리, 쉽게 펴지 못할 놈이, 못할 사람들이 한이라,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노란 글씨 한번 보세요. 현대국어에서 의미가 변한 어휘인데요. 우리 현대국어에서 어리다는 나이가 그러니까 영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때 당시에 어리는요. 어리석은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의미가 완전 변했죠. 그쵸? 그리고 이런 부분들, 노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의미가 변한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현대국어에서는요, 이제 남자를 낮잡아서 부르는 말로 좀 비속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놈은 그냥 사람을 가리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좀 변했죠. 의미가 축소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현대국어에 와서 의미가 축소된 어휘가 되겠고요.
디귿이 초성이 동시에 왔습니다. 현대국어에선 확인할 수 없는 양상이죠. 우리 이러한 것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하고요. 현대국어에서는 이제 뒤에 오는 초성이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자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20달을 맹간오니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하여 쉽게 여겨서 날로 쓰게 해서 편하게 할 따름이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 제가 주격조사는 총 3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혹은 모음 이 혹은 영형태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란 말씀이처럼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엔 얘가 온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내가 이를 위하여 라는 부분인데요. 앞말이 나예요. 나가 그쵸? 그런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죠. 그쵸 여러분? 이럴 때는 모음 이가 온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합쳐져서 이네라고 표기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어여삐 한번 봅시다. 어여삐도 지금 노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여삐는 이때 당시에 불쌍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예쁘게 여겨라고 이해를 하죠. 그쵸? 또 아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도 의미가 변한 어휘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론 용비어 첨가입니다. 자, 조선의 건국, 정당성을 밝히는 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동에 있는 육용이 나르샤. 자, 여러분 이 샤는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 해당이 됩니다. 현대 국어에 따르면 뭐 시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가시다 할 때 가다가 아니라 가시다. 우린 이렇게 주어를 높일 때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는데요. 중세 국어에서도 이러한 선어말 어미가 있었다는 거죠. 하는 일마다 천복이시니 하는 일마다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라고 하면서 조선 왕실과 중국 역대 제왕의 행적이 똑같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뿌리 깊은 남가는 자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나무는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고진 여러분 꽃이에요. 고지 좋고 여름 하느니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시 내를 잃어 바라에 가느니 라는 부분입니다. 자, 뿌리가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바람이나 가뭄의 방해를 받지 않고 결국 열매를 많이 틔우거나 바다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본이 있는 애들, 기본이 탄탄한 애들은 융성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조선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서가 깊은 나라는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25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죠. 모음 조화가 좀 철저하게 지켜졌어요. 자, 모음 조화는 뭐냐면요, 여러분.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붙으려는 거고요.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붙으려는 양상을 우리는 모음 조화라고 하고요. 중세 국어에서는 아, 오, 아래야 이러한 양성 모음들끼리만 사용하려고 했고 우, 어 같은 음성 모음끼리만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현대 국어에서는요,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5번이 잘못된 설명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적절한 설명이고요. 3번만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는 글자 왼쪽에 점을 찍었어요. 한번 원문을 보도록 할까요? 이런 거 점 보이시죠 여러분? 네, 이런 것도 우리 방점이라고 했는데요.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가지고요.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냈습니다.
현대국어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표기가 되겠죠.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